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필승! 정훈 대령이 어제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근 1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국방부 입김에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군사법원에서 내린 판단이고,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에 2심과 3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론사 재직 시 오랫동안 사건 기자로 뛰었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23년 9월입니다. 고 최혜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박 대령은 그 무렵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 보직 해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 그 직책을 박탈했는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행정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그 재판 첫날 법정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대령은 제가 오마이TV를 통해 최혜병 사건과 또 자신의 사건을 열심히 보도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해군 학사장교 선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군과 해병장교는 일환성 쌍둥이처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해군에서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시험을 봐서 입대하는 예비 장교를 사관 후보생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OCS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해병 장교 지원자도 포함됩니다. 해군과 해병 사관 후보생들은 해군의 도시인 진해에서 교육과 훈련을 같이 받고 또 임관도 같이 합니다. 다만 해병 후보생들은 훈련 도중에 포항에 가서 별도의 전지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합류를 합니다. 박 대령과 저는 사관 후보생 기수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나이 차이는 그보다 적고요. 한 해에 2기수씩 임관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군 장교 선후배 관계라고 박 대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의 발화점인 이른바 VIP 경로설에 관한 박 대령의 육성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VIP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 대령이 자신의 소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한테 털어놓은 내용인데, 김 변호사가 제가 진행한 오마이TV 조성식의 어퍼컷에 출연해 처음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이 공개되긴 했지만 박 대령 자신의 입으로 이를 증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MBC 뉴스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은 1심 선고 직후 군사법원에서 축하 인사를 받는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내가 사령관님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31일 날 하는데 홀딩 돼 버리니까 뭔 상황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나 봐. 그러더니 내가 뭐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 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이래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후 저는 이 최혜병 사건 그리고 박 대령 사건을 틈날 때마다 취재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과 상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중단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번에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거죠. 박대령 변호인단은 그동안에 설사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에 항명이 될 수 없다, 이런 변론을 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상병 순직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별건 혐의인 상간 명예훼손은 박대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요. 명예훼손 사유가 참 찌질합니다. 박대령이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장관이 사단장까지 포함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박대령이 언론에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장관 보고 자리에 동석했던 해병대 관계자 중 한 사람이 박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진술을 내놓았어요.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최고위직인 사단장에 대해 장관이 물어봤다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아니, 오히려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고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 전 장관은 왜 그토록 이 일을 강하게 부인하고 군검찰은 기소까지 했을까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의문점을 푸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즉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했다는 것인데 박대령이 이 같은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장관의 사단장 언급과 VIP 경로설이 맞닿아 있는 셈이죠. 고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수사인데 군의 초동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최혜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사는 군검찰의 최상위 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간 명예훼손 혐의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전날 박대령한테 보고받고 자신이 결재까지 했던 사안을 갑자기 뒤집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박대령이 규정대로 경북경찰청으로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이첩한 후에 보직 해임되고 군검찰이 그 자료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심지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의 지침과 다르게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결행한 직후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과 3차례나 통화를 했고 그 직후 박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검찰단이 찾아가서 다시 회수해오는 이런 조치가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수사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박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을 하자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입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상과 별개로 박대령 사건이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수사 외압 의혹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 책임자인 박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기소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하나 둘씩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관련된 증거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능력 부족인지 인력 부족인지 어느 시점부터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도입 논란이 커진 후에는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박대령이 군사법원법 규정을 어기고 월권을 했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즉 1심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행위가 적법한 행위였음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간 논란이 일었던 군사법원법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에 대해 군사법원법의 주체인 군사법원이 명쾌한 논리로 정리를 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짓말 대마왕 윤석열의 죄를 묻는 일입니다. 내란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군 통수권자가 군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군인들의 사기를 짓밟은 죄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듭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열성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를 어처구니 없는 지시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 상부의 부당한 지침에 따르지 않은 한 강직한 장교를 탄압하고 명예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인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온 예비역 해병대 전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강 부대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수!